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초등학교 동창 수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얼굴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헬쑥하고 지쳐 보였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난달에 유방암 판정 받았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아, 너희 집안에 암 환자 없잖아. 나도 그래서 황당했어. 의사가 그러더래. 요즘은 가족력보다 생활 습관이 더 무섭다고. 수진이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다이어트 약 먹고 저녁엔 소파에서 폰보다 잠들고.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 속에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안은 암 환자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암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만 바꿔도 암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 행동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세가 몸속 림프를 막고 있고요. 건강하려고 먹는 단백질 보충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변비가 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는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수진이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15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아침 거르고 점심은 샐러드만 먹고 저녁은 닭가슴살 하나?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일주일 동안 사과만 먹거나 고구마만 먹거나? 저도 해봤어요. 40대 되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대로 해봤죠. 3일 동안 물만 마시는 디톡스, 한 달 동안 탄수화물 끊기, 하루 한 끼만 먹기.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니까 신났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매일 24시간 일을 해요. 몸속에서 이상한 세포가 생기면 바로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이 면역세포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세포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밥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몸에 저장해둔 영양분으로 버티죠. 그런데 한 달, 2달, 석 달 계속되면요. 면역세포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우리 몸속의 이상한 세포들을 잡아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이상한 세포들 바로 암세포의 씨앗들이에요. 제 지인 중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30대 후반인데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결혼식 전에 10kg를 빼겠다고 2달 동안 하루에 사과 2개하고 물만 마셨대요. 결혼식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후에 만났는데 살이 다시 찌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이번엔 한 달 동안 고구마하고 닭가슴살만 먹는 거래요. 그렇게 5년 동안 살 빼고 다시 찌고 살 빼고 다시 찌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갑상선에 혹이 발견됐대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고 괜찮아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반복이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요요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죠? 살 빼고 다시 찌고 빼고 찌고를 반복하는 거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거든요.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문제예요. 급격하게 살을 빼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살이 찌면 에스트로겐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유방 조직이나 자궁 조직이 자극을 받아요. 그게 반복되면 세포가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원푸드 다이어트의 위험성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특정 영양소는 과다하게 섭취되고 다른 영양소는 결핍되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단백질만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봐요. 비타민 C는 어디서 얻죠?
식이섬유는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요. 항산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몸속의 녹슨 부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세포들이 빨리 늙고 손상되고 결국 암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한 달에 2kg 정도만 천천히 빼세요. 급하게 빼려다가 몸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골고루 드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다 필요해요. 줄이되 끊지는 마세요. 세 번째, 다이어트 약이나 보충제 조심하세요. 특히 인터넷에서 파는 거 절대 함부로 먹지 마세요. 성분도 모르는 걸 먹고 가니 망가진 사람 정말 많아요. 네 번째, 요요 방지가 중요해요.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천천히 뺀 만큼 천천히 먹는 양을 늘려가세요. 여러분, 날씬한 몸보다 건강한 몸이 먼저예요. 거울 속의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몸속 면역세포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평생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자세예요. 이 영상 보면서 어떻게 앉아 계세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아니면 의자에 턱 깨고?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아침 먹고요. 설거지 끝나면 소파에 앉아서 폰 보고요. 점심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요. 저녁 준비할 때 잠깐 서 있다가 또 식탁 의자에 앉아서 저녁 먹고요. 설거지 끝나면 또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다가 자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 몸에는 림프라는 게 있어요. 림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하수도예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세포로 가잖아요. 그럼 세포에서 나온 찌꺼기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림프로 가는 거예요. 림프가 그 찌꺼기들을 모아서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림프는 혈액이랑 달라요. 혈액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쭉쭉 흘러가잖아요. 림프는 심장이 안 밀어줘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림프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안 움직이죠. 림프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세포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거기 쌓여요. 독소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 하나가 있어요. 회사 다니는 분인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해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다시 앉아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소파에 앉아서 쉬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돌도 안 돌아가고 항상 뻐근하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거북목에 일자목이래요. 물리치료 받으러 몇 달 다녔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목이랑 어깨 근육이 계속 뭉쳐 있으니까 그 부근에 림프절이 눌리는 거예요. 림프절이 뭐냐면요, 림프가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거예요. 거기서 걸러내고 깨끗하게 하는 건데 거기가 막히니까 얼굴이 자꾸 붓는 거예요. 손발도 붓고 몸이 무겁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더래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입술에 헤르페스도 자주 생기고. 림프가 제대로 안 흐르니까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하수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물이 역류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림프가 안 흐르면 독소가 역류해서 세포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이 견디다 결국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잖아요. 특히 다리요. 다리 혈관에 피가 고여 있으면 정맥류도 생기고 혈전도 생길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에 산소랑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요. 세포가 굶주리는 거죠. 굶주린 세포는 살기 위해서 이상하게 변해요.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해요. 움직이면 돼요. 첫 번째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세요.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고 제자리에서 까치발 들기 10번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림프가 움직여요. 두 번째 스트레칭 하세요. 특히 목이랑 어깨를 풀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 하세요. 하루에 3번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만 하세요. 세 번째 걷기 운동하세요. 거창하게 운동복 입고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10분만 걸어도 돼요. 걸으면 전신 근육이 다 움직이니까 림프가 쭉쭉 잘 흘러요. 네 번째, 자기 전에 다리 올리고 누워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10분만 있으면 다리에 고였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요.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여러분, 의자가 편하다고 하루 종일 앉아있지 마세요. 의자병은 생각보다 무서워요. 당장은 목 아프고 허리 아픈 게 다인 것 같지만요. 몇 년 후에는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예요. 여러분 집에도 있으세요? 단백질 파우더? TV 광고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나이 들면 근육 줄어드니까 단백질 꼭 챙겨 드세요. 저도 샀어요. 그런데 이거 드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단백질은 꼭 필요해요. 근육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 어떤 형태로 먹느냐예요.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이랑 가루로 만든 단백질은 완전히 달라요. 닭가슴살 먹으면 우리 몸이 천천히 소화시켜요. 위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고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는 이미 잘게 쪼개져 있어요. 물에 타서 마시면 바로 흡수돼요. 간이 갑자기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조금씩 일하는데 갑자기 트럭으로 짐을 쏟아붓는 거랑 똑같아요. 간이 과부하 걸리는 거죠.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라는 독소가 생겨요. 간이 이걸 처리해서 신장으로 보내면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가 너무 많이 생기고 간이랑 신장이 죽어나는 거죠. 제 동네 헬스장 다니는 오빠가 있어요. 50대 중반인데 근육 키우겠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3번씩 2스푼씩 먹었대요. 1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대요. 지방간의 간 기능 저하.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단백질 보충제 먹냐고. 과도한 단백질이 간에 부담을 준다고 당장 끊으라고 하셨대요. 신장은 더 문제예요.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돼요. 천천히 기능이 떨어지다가 결국 투석해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공 감미료, 색소, 유화제, 방부제도 들어있어요. 이런 화학 첨가물을 간이 해독해야 돼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독소 분해하고 영양소 저장하고 호르몬 조절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매일 인공 첨가물을 처리하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진짜 음식으로 먹으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으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두 번째, 보충제는 정말 부족할 때만 먹으세요. 매일 습관처럼 먹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양을 줄이세요. 제품 권장량보다 적게 드세요. 한 스푼 권장이면 반 스푼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첨가물 많은 거 피하세요. 다섯 번째, 물 많이 마시세요. 신장이 일하는 걸 도와주려면 하루 2리터 이상 드세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몸 망치면 안 되잖아요. 광고만 믿지 말고 내 몸에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보충제보다 밥상에서 챙기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변비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사흘에 한 번? 아니면 매일 가긴 하는데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변비는 그냥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좀 오래 있으면 되지 뭐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을 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은 흡수되고 나머지는 찌꺼기가 되잖아요. 그 찌꺼기가 바로 대변이에요. 대변에는 우리 몸에서 배출해야 할 독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소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 죽은 세포, 장내 세균이 만든 노폐물. 이런 게 다 대변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소들이 장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장벽을 통해서 독소가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걸 독소 재흡수라고 해요. 집에서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나고 팔이 꼬이고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장도 똑같아요. 대변이 오래 있으면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요. 제 친구 은지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데 바빠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대요. 참고 참다가 집에 와서야 가는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겨우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항상 빵빵하고 가스도 차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러더니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용종이 발견됐대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의사가 그러시더래요. 만성 변비가 계속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장벽이 계속 자극받으면 세포가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고요. 우리 장에는 장내 세균이 살아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균형이 중요한데 변비가 있으면 나쁜 균이 많아져요. 나쁜 균들은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 독소가 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은 면역의 70%를 담당해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강한 거예요.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변비를 해결해야죠. 첫 번째, 물 많이 마시세요. 하루 2리터는 기본이에요. 물을 마셔야 대변이 부드러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부터 마시세요. 장 운동을 자극해줘요. 두 번째,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현미, 통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 운동을 도와줘요. 특히 고구마, 사과, 양배추가 좋아요. 세 번째, 발효식품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요.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는 거죠. 네 번째,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먹고 30분 후가 제일 좋아요. 변이가 없어도 일단 앉아보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해요. 다섯 번째,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돼요. 걸으면 장이 자극받아서 움직여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줄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 운동이 느려져요. 심호흡하고 충분히 자고 여유를 가지세요. 일곱 번째, 변비약 조심하세요. 자극성 변비약을 계속 먹으면 장이 의존하게 돼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정말 급할 때만 먹고 생활 습관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변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힘주는 그 시간이 쌓이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 가는 게 최고의 건강 지표예요. 지금부터 물 1컵 더 마시고 채소 한 접시 더 드시고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자, 여기까지 4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과도한 다이어트, 오래 앉아있기, 단백질 보충제 과다 섭취, 변비. 이 4가지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암의 씨앗을 키우는지 이제 아시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제 친구 수진이 기억하시나요? 가족력 없는데 유방암 판정받았던 그 친구요. 수진이가 지금은 치료 잘 받고 회복 중이에요. 그리고 제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언니, 사람들한테 꼭 말해줘.
나처럼 되지 말라고.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여러분,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만 바꿔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는 천천히 건강하게 하세요. 한 달에 2kg씩만 골고루 드시면서 빼세요. 두 번째,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기지개 한번, 스트레칭 5분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단백질은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보충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적당량만 드세요. 네 번째,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 가세요. 물 2리터, 식이섬유, 걷기 30분이면 됩니다. 이 네 가지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꾸면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심 먹고 10분만 산책해 보세요. 저녁에는 채소 반찬 하나 더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모이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 40세 이상이시면 암검진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암은 완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해요. 가족력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담배 안 핀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도 여러분은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주변에 꼭 알려야 할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특히 가족력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한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끝. 총 분량 약 15분. 화자 이연미 40대 여성 15년차 살림 고수.